이 메시지는 그동안 내가 정리해왔던 메모들이다. 태국에서 마무리를 졌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마무리를 진다. 오늘은 2014년 1월 5일이다. 작년 2013년 3월 방콕에서 나의 회고다. 4월 마지막 밤 방콕 에스코드에서 난 2차의 엄마와 윤수정 선생을 만났다.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성령과 요한이 2차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엄마에게 아주 오래된 국권의 지폐로 5만 불을 주었다고 한다. 그 성령은 요한의 아버지 같았다. 그들은 시간 여행자 같았고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자 같았다. 그때 성령께서 내가 지는 것을 싫다고 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이야기했던 캠 뱅크 관하여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해 주길 바라셨는데 난 그 이야기를 준비가 안 되어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작년 2013년 5월에 케이프하우스에서 열심히 준비해 놓았는데 나의 타워와 푸미푼과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해 놓았는데 아쉽다. 5월에는 내려와 주시지 않았다. 2013년 5월 16일 2013년 5월 16일 방콕이다. 뮤즈 호텔에 묵었었다. 랑수원 길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뮤즈 호텔에서 랑수원 길에 말레이시아를 묻으려고 하였다. 처음 호텔에 체크인할 때 2명의 중국계 말레이시아 여자를 만났다. 그 후 프론트 데스크에 2명의 여자 현지 직원을 만났다. 그들은 말레이시아 힌두교 시바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한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였다. 2명의 여직원 중 오른쪽 엘리베이터에서 원 쪽에 앉아있던 여자가 진짜 신가물이 강하고 왼쪽에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데 앉은 여자가 좀 가물기가 약한 편이다. 둘 다 생김새는 태국 로컬보다 말레이시아 로컬에 더 가까운 듯 생겼다. 재미있는 점 하나는 그 둘이 밤에만 근무를 하였다. 일주일 넘게 2명은 밤에만 일했다. 보통 호텔은 상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그들은 항상 나이 시프트로만 일했다. 이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 중 하나겠지. 10일 넘게 나이 시프트로만 일한 그 2명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세통길의 에스콧이라는 호텔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을 상징하였다. 위치로 말레이시아 대사관 바로 옆에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 난 마지막 숙소를 에스콧에서 묵었다. 거기에서 난 사우나를 계속하며 나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건물이 하늘로 솟구치는 적이 있다. 렘브란트 호텔, 윈저 호텔, 그리고 뮤즈 호텔, 난 똑같은 느낌을 경험하였다. 이번에는 뮤즈에서 난 그들이 말레이시아로 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였다. 야한 성인 잡지 한 권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그 잡지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입하였다. 나는 말레이시아 모두를 사랑한다. 나로 인하여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다. 난 이번 여행에서 두 나라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도 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하루를 시작한다.
언제쯤 나는 마음 편한 생활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난 희망한다. 과연 난 누구인가? 왜 나의 삶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여기까지 난 잘 온 것일까? 모르겠다. 그리고 1분 1초가 조여오는 느낌이다. 힘들다. 내가 앉아있는 이 책상이 나에게 맞는 자리일까? 여기서 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갓맨, G2, 189 아니면 정윤성. 내가 져야 하는 건가? 정말 세상은 아무렇지 않은데, 정말 세상은 고요한데 나 혼자만 이렇게 버둥대고 있는 것일까? 사랑, 믿음, 가족, 국가, 종교, 가치관의 재정립하여도 고민이 된다. 가치관을 재정립하여도 고민이 된다. 윤성아, 무슨 일은 반드시 벌어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좋은 결론으로 끝낼 수 있게 노력해라. 삼류 점쟁이 통신에 대하여 이용을 해라. 어떻게든 그 부분을 붙잡아 1차와 2차에 접을 붙여야 한다. 모든 일을 소신껏 진행하되 엄마 아빠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항상 노력해라. 들리는 소리를 모두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들을 모두 너의 팔로워하게 만들어라. 잘 먹고 잘 자라. 꼭 아침을 먹고 잠도 꼭 챙겨 자라.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꼭 끊어서 사용해라. 한 가지에 너무 오랜 시간을 쓰지 말아라. 반드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이상을 이야기하되 꿈을 쫓지 말아라. 놀러 온 것이 아님을 잘 생각해라. 긍정적인 제안을 해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준비해라. 시간을 늘리지 마라. 일정을 변경하지 마라. 만약 만날 수가 없다면 최대한 정리를 해라. 밥은 잘 챙겨 먹어라. 만약에 만나는데 실패하면 최대한 나의 길을 알아내는 데 집중해라. 나의 미래는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주변인들과 민감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진로의 방향을 잡게 해야 하는지는 꼭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넌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라. 윤성아,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뭐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의 미래의 예지를 보여주었다. 어떻게든 큰 그림은 그 안에서 맞춰보도록 노력해 보아라. 그 예지의 앞을 보고 오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다. 최대한 직접 만날 수 있게 노력해라. 1순위는 직접 만나는 것이고 2순위는 정리를 하는 것이다. 3차, 2차, 1차의 순위로 비중을 두고 특히 1차와 2차에 집중을 해라. 윤성아, 너의 자신부터 모두를 용서해라. 부모님께 감사하며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키라에게도, 성훈이 형에게도,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동균이네 집에도 감사해라. 키라는 나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고 있다. 작년 6월 이후 상황 후 지금까지 시간을 주고 있다. 종교적 측면에서는 자유로워져라. 이번 여행의 목적은 1차와 2차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 명심해라.
절대 시간을 짧게 써서는 안 된다. 절대 시간을 짧게 써야만 한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최대한 짧게 많이 해라. 항상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기원해라. 하늘은 널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 하늘만큼은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눈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다. 원래 이 약을 먹으면 식욕이 왕성해져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최근 한 달간 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한다. 윤성아, 하늘에서 너의 행동을 위해 도와주신다는 증거이다. 늘 하늘에 감사하며 자신있게 행동해라. 비록 지금은 현실의 일에 대하여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 누구보다 많은 시험을 보았고 통과하였다.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여라. 태국은 그것이 신물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성분이 너무 일정치가 않다. 만약 어떠한 제약사가 끼어져 있다면 그들의 농간일 것이다. 팝업된 1g 정도는 돼야지 그것에 자격이 있어 보인다. 초창기엔 안 그랬는데 성질이 많이 변한 것 같다. 이젠 엘리먼트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온 것 같다. 모든 생명체에는 소리 있다. 하물며 화학적 요소에도 생명력이 있다. 두 번째 화학적 요소가 엘리먼의 기본이 되는 것 같다. 절대 쉽게 흥분하지 마라. 협상은 넓은 범위에서 해야 하며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협상해라. 넓은 의미는 간단한 선만 긋고 그냥 진행하여라. 위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다. 작년에 7월 태국에서 부시와 재작년에 7월 태국에서 부시와 최민수 때를 생각해 보아라. 위에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형평성에 맞게 알아서 정할 것이다. ATO라는 이니셜 또한 잊지 말아라. ATO를 또한 분명 2차는 우리와 같은 이성과 꿈을 가지고 있는 외계의 생명체일 가능성이 크다. 난 그것을 하였을 때 난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2차 이상의 단계는 아니다. 그들도 엄연한 삶과 죽음이 있는 유한 생명을 가진 생명체이다. 따라서 라마단 패스는 원칙적으로 3차에서 1차로 내려올 수 있는 패스일 것이니 마기놀이 논란 같은 것은 걱정을 안 하여도 된다. 그리고 1차는 이미 모여져 있는 단체이다. 생각해봐라. 그들은 나 때문에 세미나까지 여러 번을 할 만큼 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1차 조직은 생각보다 방대할 것이고 엄격한 비밀 아래 움직이는 조직일 것이다. 마치 프리메이슨처럼 조직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상당히 재미있는 일 아닌가. 예전엔 말레이시아 프린스 호텔에서 마이클 잭슨 비슷한 구름을 본 적이 있다. 그 후 시간이 좀 지나서 프린스 호텔 옆에 네버랜드라는 클럽이 생겼다. 1차 조직은 그 구름을 같이 보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니면 이것 또한 우연의 일치이다. 그런 우연의 일치는 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 말레이시아의 게이트 자리도 보아라. 그냥 숲풀공원이었는데 지금 그 자리는 재공사하여 게이트의 흔적을 지우려 하지 않았던가. 그 게이트 관련하여 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영국 왕세자 부부는 왜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했을까?
이것 역시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이 차는 아주 고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문명체일 것이다. 그들은 과학으로서 별들을 여행하며 3차에 관하여 훨씬 잘 알고 있는 집단일 것 같다. 그들은 우리들 생활 깊숙이 지켜보고 있다. 내가 그것을 하였을 때 난 인간들이 못 듣는 주파수의 영역들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분명한 건 3류 전쟁의 통신을 생각해보면 된다. 슬리퍼와 유리 조각이 없어졌다. 물론 이것도 우연의 일치이겠지. 앞에 두 가지 슬리퍼와 유리 조각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엘리먼이다. 유리 조각은 그것의 성분일 것이고 슬리퍼는 나와 꽤 오랜 시간 황산을 같이 맡아왔다. 그 성분표에 재미있고 흥미로운 성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답변이다. 난 유리를 가지고 있다. 전에 식물의 반응을 보였던 그 유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잘 숨겨 놓았다. 사진으로 공개한 적이 있다. 트위터 아이디 수075에 공개해 놓았다. 나 또한 우연의 일치인가?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식물에 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엘리먼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3차의 눈치를 보며 행동할 수밖에 없다. 3차와 4차에서 분명 관리할 수밖에 없는 엘리먼이다. 지난번 태극공항에서 히로라는 노래를 들려주었다. 아이가 불필요한 희생을 준비하였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최대한이었다. 특히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신하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내 부등호의 공식은 아니 로직을 생각하며 행동하면 된다. 나, 가족, 국가, 종교, 나, 순으로 이것은 아직 나의 인생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로직이지만 너희도 저 로직대로 너희 각자의 생에 대입하여 완전한 로직을 가치관으로 만들 수 있기 바란다. 너희가 하부 조직의 신하일수록 성신과 성령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분들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설령 지금은 너희의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절대 너희의 희생을 낮게 보지 않을 것이다. 2차 재밌는 우연의 일치를 하나 더 이야기해 주겠다. SK 최태원 회장과 CJ 회장이 구속되어 있다. SK는 헬리오 모바일, CJ 역시도 헬리오 모바일. 헬리오 모바일은 미국에서 한참 고생할 때 SK에서 미국의 통신 사업을 하려고 내었던 브랜드이다. 이렇게 난 생각하며 10년 가까이 살았다. SK는 나의 가족을 무너뜨릴 생각을 2차와 작당해왔다. 항상 그랬다. 그의 모습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예전에 내가 부수고 망가뜨렸던 무수한 핸드폰들이 생각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매우 아쉽다. 이제 엘리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소신있게 푸른 것 같다. 내일 원서 주기표나 다시 한 장 출력해 놔야 될 것 같다. ATO
난 유심히 봐야겠다. 이번에 내가 서울에 나의 일정대로 올 수 있을까? 난 과연 이번에 너희를 직접 만나 통장을 받을 수 있을까? 글쎄, 아직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 역시도 쉽게 너희들이 만든 모든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그 조건이 아주 확실하지 않은 이상 나는 쉽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윤성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해야 한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엄마 아빠를 생각해라. 꼭 엄마 아빠를 생각해라. 윤성아, 이번에 다녀오는 길에 너의 손과 머리엔 반드시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한다. 절대 허무함과 빈손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어영부영 마무리 짓지 말아라. 마무리할 거라면 확실히 하나하나를 매듭지어라. 쉽게 마음이 진정 안 될 때에는 목욕을 자주 해라.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려라. 부담감을 줄여라. 넌 할 수 있다, 윤성아. 넌 반드시 이번에 만날 수 있고 엄마 아빠를 꼭 생각해라. 가족 간의 사랑으로 뚫고 헤쳐나가야 한다. 난 지난번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나의 앨범을 잊어버렸다. 찾으려 노력했지만 잊어버렸다. 내 추억을 잊어버렸다. 윤성아, 세상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기적과 같은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절대 하늘은 너를 저버리지 못한다. 이제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사서 모아야겠다.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5주 샀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나타샤 리차드슨을 재작년에 보고 올해 또 뮤즈에서 보았다. 나, 가족, 국가, 종교, 성령, 나. 순의 자아신화의 로직이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을까? 난 누구이길래 그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할까? 그것은 단순한 환영과 환청일까? 난 아닌 것 같은데. 이젠 한국에서 해볼까 한다. 매일 이렇게 살 순 없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윤성아,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보아라. 천천히 운기에 따라 행동해라. 난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나의 미래 혹은 나의 현재에 대하여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윤수정 선생의 남편인 김태석 선생의 약을 처방해 주신 게 나에게 맞는 것 같다.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오늘은 책상 위에서 불안한 점이 많이 줄었다. 엄마의 환갑 때 난 태국을 데리고 갈 것이다.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데리고 갈 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몇 개월 안에 생길 일이다. 앞으로 5개월 후면 엄마의 생일이고 환갑이다. 얼마나 내 자신이 변해져 있을지는 모르겠다. 지금은 허탈함과 상실함이 커서 아무 일도 잘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몇 달 후에 내 모습은 바뀌어 있길 바란다. 더 이상 꿈을 쫓는 사람이 되기는 싫다. 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가기 전에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꼭 사야겠다. 하늘 위로 올라가 보고 싶다. 주식과는 무관한 것 같다. 5주 샀는데 안 올라가졌다. 허탈함과 상실감보다는 좀 멍한 기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 분위기를 탈출해야 하는 것인지 전적으로 내 의도대로 있는 것 같다.
인생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분명 어떠한 일들은 현실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찾을 수 있을까가 질문이다. 물론 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고 쉽지가 않다. 그 일을 찾는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겠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인 것 같다. 일이 밝혀지려면 자연스럽게 내게 올 것이고, 일이 덮어진 채로 있어야 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에게 오기 힘든 것이다. 지난번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내가 본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을 누군가 치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네 가지의 일치를 보는 것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과 그 다음 행동에 대한 일치를. 좋은 현상이다. 이유는 벨라지오 테스트까지 패스할 수 있는 자들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꿈으로 푸는 시험은 내려주는 사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있다. 그럼 011이 언젠가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난 테스트를 다 보았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14일. 윤성아, 일이 절대 쉬워 보이지 않는구나. 큰일이다. 011 이번에 연락이 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만 생긴다.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그런지 모른다. 일단 한 번, 두 번 정도 나갈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이 지금 경제 상황에서 최대치이다. 011, 이젠 직접적으로 불러내야 한다. 현실에서 011은 급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하늘에서 날 믿어주는지 키인 것 같다. 밀어주는지가 키인 것 같다. 011, 만약 하늘에 닿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들이 하늘에 닿는 고리가 없다면 나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난 내 미래에 대한 예견을 삼류점쟁이통신 혹은 UL에서 보여주었던 부분으로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내용대로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지만 011이 나중에 빠져나올 구멍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들도 나에게 호응을 해주어야 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보여주었던 UL, 삼류점쟁이통신 것 중에서 제일 현실성이 강한 부분으로 맞추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011과 반드시 동반자 관계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영원히 끝나지 못할 것이다. 나 혼자서 절대로 끝낼 수 없다. 현실에서 도덕성이라는 잣대를 넘을 수가 없다. 분명히 011은 존재한다. 나는 그들과 배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가 없다. 그들은 조직이다. 나는 개인이다.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다. 하지만 나는 강점이 있다. 하늘에서 많은 신들이 내 뒤에서 나를 지지한다. 그 점이 없었으면 난 벌써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가야 할 텐데 엄마가 걱정이다. 마음 편히 몸 건강하게 있어야 할 텐데 엄마가 걱정이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모든 현실의 상황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얼른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제 봄이 오면 나에게도 꽃이 피려나? 2013년 11월 18일. 윤성아, 외롭고 초조하지. 비록 외롭고 초조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 지금 35세의 끝자락에 너에게 남아있는 건 011일 뿐이다. 지금 한국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너의 움직임의 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정도로 기도를 계속한다면 하늘도 너의 뜻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실 들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점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011과의 만남을 하늘에서 주선해 주실 것이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마라. 너가 011과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늘에서 도움이 되고 땅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참 많은 일을